존경하는 평화대사 협의회 김주섭 서울시 협의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의 많은 UPF의 평화대사 지도자 여러분, 또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추운 날씨인데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신 여러 평화대사님들과 식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나라가 참 위중한 때입니다. 이 위중한 때를 누구보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바르게 제시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서미적인 소명을 지니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학자 어머님께서 최근에 한국을 책임지고 있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긴급 회의를 몇 차례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고, 이 강의안을 가지고 전국에 이 분열된 이 좌우의 대립 상태인 이 나라의 이 혼란 상황을 수습하고, 이 나라가 가야 할 궁극적인 미래 지표를 향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자, 그런 방안을 누구보다 염려하시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내년 2025년이 우리 민족과 세계사에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45년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엔이 창설한 지 만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는 36년의 긴 흑암의 터널을 뚫고 나와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요. 그 광복을 하면서 분단의 씨앗으로 출발했던 또 하나의 8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은 이 80주년이 되는 내년이 새로운 역사적인 모멘텀이 우리 조국에도 다가오게 해야 된다, 올 것이다. 그것이 광복과 해방의 완성인 결국은 평화로운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모멘텀이 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둡기만 합니다. 캄캄하기만 합니다. 어디에서도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국과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이 거대한 천운이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밝은 서광이 어디선가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 국민들에게 인식을 하게 하고, 또 그 때를 인식하고 알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또 우리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 평화대사님들이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오늘 우리 국가의 혼란 상황을 수습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위기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좀 상고해 보면서, 내년 2025년에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는 천일 성전 입궁식을 하이라이트로 한 그런 세계 평화를 위한 그 정상회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림으로써 오늘 캄캄한 가운데서도 희망의 새로운 빗줄기를 찾아보자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에 앞서서 한학자 어머니께서 늘 말씀을 하시고 강조해 오셨던 그 말씀의 한마디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을 찾으라. 의로운 사람이, 하늘이 준비한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동안 하늘이 이 한날을 위해 준비한 의인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이 누구인 것을 밝히세요. 참 부모와 하나 된 여러분에게는 자석처럼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가장 실감 있게 느끼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은 미션이 주로 외부에 중요한 국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내외 인사들을 만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다 보면은 정말 곳곳처처에 하늘이 이렇게 참 훌륭한 의로운 분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거나 그런 의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또 세계가 정상적으로 평화적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참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긴박했던 서울의 밤이 며칠간 온 나라와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침 동티모르의 수상을 만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동안에 이 상황을 CNN 뉴스로 실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으로든지 간에 오늘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곧 이어서 긴급히 모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전시나 또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 긴급권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 제77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동 요건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국회의 프로브를 받아야 되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했던 이 발동 요건의 제재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해제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제적의원 300명 전원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명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중지가 되고 지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에 안타깝게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지도자들에 대한 탄핵이 두 차례 추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 소추와 그리고 헌재에서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이 중간에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헌재에서 기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피스로 돌아와서 마지막 임기를 채웠습니다. 현재의 시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회 질서의 회복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예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어제 광화문에서 있었던 양측의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대중 집회와 또 탄핵을 반대하는 두 집회가 동시에 광화문에서 긴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지금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나가서 이러한 양극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외신에서는 대단히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소위 그 창의적인 저항 문화, 이것은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희망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외신들은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에 한국의 정치가 여전히 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혼란이고 권력의 공백 상황을 걱정을 하고 있는 외신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 국가요, 또 미군을 3만 명을 보내서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늘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적인 회복력을 일종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을 한다 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내외적으로 천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 세계 지금 내년 2025년 서밋에 참석하기로 한 많은 세계적인 정상급 지도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는 헌법이 정한 적법한 과정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한국은 과거에도 여러 정치적 도전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의 상황도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틀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이 과정에서 국가의 안정성과 경제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많은 정상들, 외국의 중요한 VIP들이 대단히 한국을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직접 전화도 몇 분인 정상들이 직접 해왔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상황은 대단히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세계 앞에 새롭게 비추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책임과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수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 온 위대한 한민족입니다. 그건 천여 차례의 외침을 당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정신과 전통과 가치를 잃지 않고 이날까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한민족은 민족의 통합과 단계를 상징하며 한의 정서는 억울함과 슬픔을 희망과 변화로 승화시키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데서 한반도의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온 것입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천손사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인류애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하늘의 자손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이 선민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헌장이 일제하에 있던 1919년도에 출발한 임시정부의 첫 헌법에서도 제7조에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이 됐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국이 된 나라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48년도에 처음으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면서 재헌국회가 먼저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재헌국회의 의장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임시국회를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에 첫 모두에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면서 당시에 기독교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목사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재헌의회가 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우리 조국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를 사랑하는 의미를 담은 국가입니다. 국가에 나라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붙은 그런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제1 이스라엘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우리는 선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참부모, 재림주,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선민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냈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선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죄 없이 오신 독생자 구세주였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 부모를 보내실 나라를 내정해 오셨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한반도 한국이었고, 이미 성서에서부터 동방으로부터
빛을 찾아 하늘의 섭리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그 족적이 여기저기 은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와 그동안의 말씀, 또 양위분이 해오신 지난날의 섭리적인 실적을 보아서 이 땅에 하늘이 이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이 선민을 택하셔서 오늘 한국을 중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길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분이시다. 이 양위분을 인류의 참 부모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제3이스라엘로 이 민족을 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와 말씀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 양위분은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으로 한 생을 살아오신 평화의 왕 천지인 참 부모님이십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온 지구상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종행으로 남북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참 문선명 총재님은 한나라로 가셨고, 그 유업을 이어 마지막 섭리의 완결을 위해 80이 넘으신 이 시점에도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시는 참어머님 한학자 총재님은 지금도 간단 없이 섭리의 완결을 향해 전진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양위분을 보내신 이 민족이 천손 민족이요, 이 민족이 선민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함는 수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늘의 섭리에 따라 이 민족이 꼿꼿하게 그 중심을 지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에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곧바로 겪었던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의 6.25 전쟁에 유엔이 창설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엔군을 파송하는 역사적인 쾌거가 벌어졌습니다. 유엔 헌장 제39조에 평화의 위협이나 파괴 침략 행위가 발생할 시에 안보리가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긴급회의에 소련 대표가 불참함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에 참전을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의에 따라서 자원에서 참전한 나라들이 전부 65개 국가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16개 국가가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2개의 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이제 그 이후에 본인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고, 또 하나는 남미에 있는 수리남이라는 나라들입니다. 모로코에서는 8명의 군인을 보냈어요. 그 8명 가운데 2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 2명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냐면 부산의 유엔 모지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모로코의 한국 그 대사로 갔던 우리 평화대사로서 참 러시아 대사도 지내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정태익 대사님의 아드님 정기용 대사가 그 나라의 모로코의 대사로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 모로코의 참전 용사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모로코를 이제 참전 국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수리남에 저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은 한 700~800명의 참 군인들이 참전을 했는데, 두 나라가 당시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6개국의 의료국, 그리고 41개국에서 물자를 보내줬어요. 어떤 나라는 1,000불 정도, 당시에 1,000불이면 상당히 큰 돈이겠죠. 그래서 지금 65개 국가인데, 여러분 당시에 1950년도 한국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유엔의 회원 국가는 59개 국가입니다. 이게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도 1991년도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가입 국가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그러니까 자유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신앙의 조국이요 온 인류의 조국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묶어져서 이 나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210만 명의 유엔군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180만 명이 사실은 미군입니다. 그 가운데 미군만 해도 거의 5만 명, 미 군인만 3만 7천 명이 한국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민간인까지 5만 명이, 그 3만 7천 명의 한국전에 참전해서 죽어갔던 그 미군들의 희생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미국의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사이에 참전 용사의 탑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까만 돌에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기에 가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들의 참 놀라운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순국 성년에 대한 무념을 할 때 정말 그 깊은 뜨거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48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될 때 헌법 전문에도 오늘 한국이 단순히 한 나라로서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한다는 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근본과 기본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은 이제 참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요, 인류가 참 나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실 참 부모님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양이분은 오늘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사상적 이념적 대립인 참 남과 북 갈등을 뛰어넘어 심지어 반공에서 승공을 뛰어넘어 두익 사상으로 남북이 가야 할 제3의 방향을 제시하자, 그런 길을 평생을 걸고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의 최고 책임자 국가인 러시아의 책임자를 이렇게 만나시고 또 북한의 책임자를 직접 방문하셔서 만나셔서 중요한 내용을 합의를 하셨습니다. 양이분이 가셔서 합의하신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이 4가지가 기본 원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남북관계에 항상 논의되는 합의사항의 요점들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1000만 이산가족 찾기운동, 두 번째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목적, 그 다음에 경제적 교류와 정상회담입니다. 양이분이 만나신 이후에 곧바로 이 단독회담을 볼로업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남북한과 미국이 관여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김주석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급 회담을 하게 될 때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과 김일성 주석과의 이 합의 기본사항이 언제나 근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그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한 다음에 지금 홀로 독자적인 길로 드디어 핵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지금 남북한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한반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남한과 북한의 긴장과 갈등 상황은 임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임계치라는 말은 여기서 잘못 상황이 발전하게 되면 곧바로 전면 전쟁으로 치닫는 국면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국면을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평화대사 그리고 모든 우리 남북한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 지난 반세기를 넘으면서 지금 남북한의 관계가 위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의 북한입니다. 북한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서고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 남과 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세습 전제 정권으로 지금 3대째 정권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탈린식 전체주의 명령 경제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건 2023년 12월 통계입니다. 현재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남북한의 차이는 30대 1입니다. 30대 1. 그런가 하면 국가 총생산, 총국력 비율로 보면 60대 1입니다.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은 지금 오늘 세계 앞에 우뚝 선 선진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에서 7번째 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국제 정치에 3050 클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가 5천만 이상의 나라가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싸웠던 영미불 1독 2가 먼저 이 3050 클럽에 들어가고 2018년도에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3050 클럽에 들어간 7번째 나라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같은 나라는 5천만 인구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나라들은 인구는 많지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안 됩니다.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인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인구 5천만 이상이 되어야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은 넘버 7의 당당한 강대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대한민국은 57년 만에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그 87불이 2021년도에는 3만 5천 불로 무려 약 400배 신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전후에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도 파라과이가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파라과이 땅도 넓으니까 당신 나라에 좀 농업 이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파라과이로 농사지로 갔습니다. 그때로부터 남미의 이민의 길을 열려서 남미의 수십만 명이 파라과이를 통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중남미 일대에 이민의 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때의 파라과이는 국민소득이 500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건 뭐냐면 국가의 리더십입니다. 국가의 기본 산업 구조를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서 산업화로 대전환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한국의 변화된 모습이 세계사 앞에 우뚝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6.25 때 소총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군사력이, 작년에 미국의 그 군사력 연구 기관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0가지의 개별 요소를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평가를 했어요. 여기는 핵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5위. 북한은 36위입니다. 한국은 육군, 해군, 공군을 무장할 수 있는 육해공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방위 산업이 세계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육군 무기로는 한국산 무기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K9 자주포라는 거거든요. K9 자주포는 움직이는 포예요. 이것은 그 가성비가 그동안 이제 독일제가 전부 지배해 왔는데 가격은 반밖에 안 되면서 성능은 같습니다. 그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고 제일 놀란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폴란드에서 거의 한 3조에 해당하는 그런 방산을 한국에서 수입을 즉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K2 전차가 있거든요. 전차. 현대에서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현대가 자동차를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니까 결국 위에 뚜껑을 바꾸면 전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2 전차가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입니다. 지금 주문을 거의 조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개발한 게 한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기로 비핵화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신 핵을 대체할 수 있는 무력으로 만든 게 현무5라고 하는 그 미사일 시리즈거든요. 현무5는 이제 하도 북쪽에서 계속 무력으로 저항을 하니까 공개를 했는데 이건 무려 한 1000톤 정도의 8톤의 폭탄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이게 공중에서 내릴 때는 거의 11톤 분량 정도의 폭탄을 가지고 지하 60에서 100m를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미 일선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잠수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게 3,000톤급인데요. 지하 수중 깊은 곳에 있다가 가끔 한 번씩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순환하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한국이 개발하는 이 잠수함은요, 지상에 올라오지 않고도 다시 수중으로 부양하지 않고도 지하에 물 밑에 있으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자마자 한국의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가장 뒤지고 있는 게 해군력이거든요. 미국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던 기존 기초 산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조선업으로는 한국이 가장 단연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를 떠다니는 그 LNG선의 70%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하여금 좀 도와달라. 왜냐하면 중국과 소련이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한국은 지금 세계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내요. 지금 KF-21이라고 하는 비행기인데요. 요게 대전에 있다가 이제 경남 사천으로 그 본부가 다 움직입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은 지금 군사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로 한국을 위협을 많이 하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도 북한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그 군사 동맹 관계는요, 만약의 경우에 전면전이 벌어지는 경우는 24시간, 48시간 이내에 15,000발의 미사일이 북한의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8시간 이후에 평양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은 북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전 화력을 퍼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방지해야 될 것은 전면전쟁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남쪽에 5천만이 넘는 백성 가운데 2,500만 이상이 서울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남북한의 전면적인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북한 당국자가 가져야 할 공통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남북이 치닫고 있는 것은 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계치에 도달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가장 염려해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평화대사요,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이 시점에 남한이 이 혼란 상황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 상황이 잘못되어서 오판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전제가 될지 몰라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심각한 이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US 뉴스라고 하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 세계의 뉴스 에이전시를 파악하고 있는, 이게 가장 정확한 정세 파악이거든요. 전 세계 뉴스 에이전시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에서 한국이 6가지 점에서 종합평가할 때 당당하게 국력 세계 6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6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166위였는데 공식적으로 미국의 US 뉴스하고 그 다음에 월드 리포트에서 2023년에 마지막 보고한 게 한국이 당당하게 세계 6대 강국이다. 프랑스와 일본보다 앞선 나라다. 그 국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리더십, 경제력, 그리고 정책 영향력, 강력한 군사동맹, 그리고 군사력, 이런 것이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국의 입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서울대하고 현대미래연구소에서 예측을 한 건데요. 한국이 통일이 되게 되면, 통일 한국은 인구가 이제 8천만이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의 2배, 8만 6천 불, 현재 미국의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게 되면 양측의 긴장 완화 때문에 줄어갈 그런 경비 전체 펀드가 약 한 2천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2천조가 사실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2천조를 가지고 오늘의 저 북한을 한국의 거의 3분의 1,
반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오늘 세계는 한국에서 가장 찾아오고 싶어하는 관광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통일이 되게 되면 10년 안에 G4 세계 네 번째 나라가 된다. 그 시점을 204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이 더 가면 2050년에는 통일된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G2로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지금 낙관적인 전망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결정적인 모멘텀이 지금 2025년인데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이 시기를 슬기롭게 뛰어넘어서 하늘이 계획하시는 우리 조국의 미래가 밝게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지금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한 지금 하늘의 섭리의 마스터 플랜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년의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새로 구성이 된 이 신냉전 시대, 갑자기 지금 중국이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다시 재무장을 하면서 중국과 소련이 다시 지금 과거의 냉전을 재구성해 오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 미국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자유세계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미국을 다시 강대국으로 세우는 그러한 섭리를 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미국과 연대하고 있는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학자 어머님께서는 지난 2019년도에 일본에 가셨습니다. 나고야에서 약 한 4만여 명의 일본의 많은 지도자들, 현직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본이 일본을 뛰어넘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 가야 할 평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전 국가가 함께 편입이 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그런 유니온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세안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세안이라든지 아니 10여 개 국가들이 참여한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세아 태평양 전체가 모이는 아세아 태평양 유니온의 필요성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나선 분이 캄보디아에서 38년 동안 그 캄보디아의 악몽의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오늘의 선진 캄보디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 훈센 수상이 이 한 총재님의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해 같은 해 말에 11월 달에 훈센 수상이 우리 서밋을 아세아 태평양 국가의 정상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UPF의 서밋을 유치를 하셨습니다. 정상회의를 이렇게 만나셔서 두 분이 의논을 하시고 이 자리에 많은 아세아 태평양 국가의 정상들이 지금 한학자 어머님을 중심으로 요 단합에 서 있는 여러분 이 모습 보시죠. 이들이 아세아 태평양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묶는 그런 아세아 태평양 유니온이 이때부터 내적으로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귀한 공로로 또 훈센 수상의 참 개인적인 그 킬링필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롭게 참 윈윈 팔리시로 그 참 캄보디아의 평화와 안정을 기여한 공로로 설립자 특별상을 수여를 하셨습니다. 이 참 부모님의 참 이 설립자 선악평화상의 그 특별상은 제1회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받으시고 두 번째로 훈센 총리가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참부모님께서는 이제 2023년도에 전 세계 그 UPF가 그동안 닦아놓은 세계적인 기반을 UPF는 2005년도에 뉴욕에서 출범을 하셨거든요. 전 세계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오신 양이분께서는 단순히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한 교회를 깃발로 해서는 품을 수 없는 이슬람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타 문화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공산권까지 전체를 온 인류를 한 부모님의 하늘 아래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UPF를 광범한 초종교, 초인종, 초국가 조직으로 만들어서 일시에 세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93개국에 참 그 문자적으로 거의 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기반을 광범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기반이 이제 마지막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서 마지막 오늘 신통일한국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분수령을 한국에서 그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UPF를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UPF 본부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뉴욕에 있으면서 UN 그 빌딩 옆에 우리 오피스가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본부는 한국으로 와서 제가 그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제 총재님의 감사합니다.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다시 제2차 리더십 컨퍼런스를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새로운 수상으로 참 임명이 된 또 국민들에 의해서 비선이 된 분이 훈센 총리의 장남이거든요. 정말 참 잘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군대에서 3스타로 전역을 하면서 4스타로 예편을 한 그런 그 장군 출신인데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들어서 철저하게 참 UPF 그리고 한학자 총재임을 중심으로 한 이 아세아 태평양 유니온의 정책에 적극 동의하겠다 그렇게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훈센 수상은 이제 당의 총재이면서 액팅 프레지던트로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대북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동안 참 모임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캄보디아가 중요한 것은 그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통일 한국을 참 그 길을 열어나가는데 누군가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남북한을 떠나서 제3세계에서 이럴 때 앞장설 수 있는 그 원료 지도자들이 여러 명이 아세아 지역에 지금 포진을 해 있습니다. 평소에 늘 양이분께서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강조를 해오셨던 한국의 제5 유엔 오피스의 유치. 왜냐하면 지금 유엔 오피스가 뉴욕에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그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스위스에 있거든요. 이것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아세아 태평양에 특히 한반도에 오피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또 DMZ에 영구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평화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과거에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그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쪽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지난 5월 달에 UN 본부 그 건물에서 그 UN에 나와 있는 많은 대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잘을 만들어서 UN 사무총장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능하면 빠르면 내년 9월 달에 UN 총회에 상정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한국은 지금 제5 유엔 오피스를 위한 이미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갖춰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인천 송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8선도 가깝고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정말 한국은 또 하나의 평화의 큰 디딤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계속 지속적으로 평화 헌장을 디벨로프를 시켜왔습니다. 그동안 한 11차례 정도 캄보디아, 유럽, 전 세계에서 회의를 하면서 소위 평화 헌장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열렸던 헝가리 국회거든요. 여기서 유럽의 입법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선포하게 될 평화 헌장에 대한 최종 회의를 여기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서포트를 받는 그런 서명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길라니 파키스탄의 상원 의장인데요. 수상을 최장수로 역임을 하시고 지금은 그 상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아주 철저한 평화대사였습니다. 우리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참모님 양이분을 대단히 존경하는 그런 평화대사입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장시간 회의를 하면서 한학자 총재님이 계획하시는 신통일 한국을 위해 파키스탄이 선봉에 서겠다. 파키스탄이 인구가 세계에서 5번째에 있는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면 참 평화롭게 길이 열려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약 한 20-30명의 현역 국회의장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장들을 중심으로 한 아세아 태평양 유니온 국회의장 회의를 구축을 해 나갈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제 다자간 기구가 되게 되면 유엔에서 인정을 하고
또 많은 월드뱅크라든지 세계적인 그 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장을 서겠다 이런 그 사인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또 이분도 평화대사로서 우리 행사에 현역 국회의원으로 참석을 했다가 이번에 제가 가니까요 주지사로 당선이 됐어요. 그 주지사인데 그 주가 인구가 3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죠. 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평화대사로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하면서 참 적극 후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슬람의 지도자거든요. 이슬람의 그 종단장입니다.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니까 굉장히 높은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왼쪽에 그 파란 옷을 입은 분은 크리스찬 비숍인데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기독교의 그 종교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 종파의 비숍인데 산하의 교회가 12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UPF 운동에 대한 걸 동참을 하면서 스스로가 평화대사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 교회의 기반은 사실 현장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슬람 국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선교사하고 협회장은 있습니다만은 마침 이제 이분하고 논의를 하면서 아예 지금의 교회가 말하자면 Christ in Church,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 교회라고 처치를 강조하지 말아라. 그러면 선교하기 얼마나 장애가 되겠냐.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좀 바꾸자. 무슨 이름이 제일 좋으니까 패밀리 처치가 제일 좋다. 패밀리 처치. 가정교회로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 한학자 어머님께서 저 샌프란시스코의 큰 비숍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의 가정연합 깃발을 나누어 드리고 아예 그 교회를 패밀리 처치로 바꿨거든요. 그걸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거 참 좋겠다. 차라리 패밀리 처치로 하면 선교하기도 좋고 이슬람과 충돌도 하지 않고 그게 패밀리 페더레이션의 정신이다. 그래서 그 120명의 모든 비숍 산하의 목사들을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아예 벌써 지금 바꿨어요. 이렇게 패밀리 처치 오브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 앞으로 120개 교회 전체가 우리 가정연합 패밀리 처치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아세아에는 우리 교육 좋은 그 강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PGA라고 하는 1975년대에 워싱턴에서 출발한 전 세계 의원 연맹입니다. 의원 연맹이 여러 가지가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서 다루는 그 국제 회의에 공식적으로 UPF가 파트너로서 참석을 해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곧바로 워싱턴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새로운 정권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국은 언론사가 자기가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는 언제나 민주당을 선호했거든요. 워싱턴 타임은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따지자면 공화당 쪽이죠. 그래서 일기 때도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타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워싱턴 타임을 공개적으로 또 워싱턴 타임즈를 만드신 한학자 문선명 총재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오시고 또 직접 영상 전문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312대 226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이게 빨간 게 공화당이거든요. 파란 게 민주당인데 그래서 미국을 다시금 강력한 참 자유세계의 중심국가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에는 그 기업들이 이렇게 참 자기 후보를 선정해서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이 보면은 애플 같은 큰 회사는 아예 96%를 완전히 민주당 쪽에다가 아예 올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지만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 장시자죠. 그 회장은 아예 100%를 트럼프에. 그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100%가 이겼죠. 그래서 지금 요 다른 컴퍼니들은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자, 특별히 지금 참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만 두 차례나 정말 결정적인 그 암살의 위협을 비껴나갔지 않습니까? 정말로 참 이분은
본래 크리스찬이지만은 이번에 그 사건을 치르면서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입을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세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분의 그 영적인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한 20년 전부터 그분이 여성분이신데 여기 오른쪽에 지금 기도하고 계신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거든요. 이분은 여성 부흥사로 약 한 500만 명이 이분을 따르는 미 전역의 그 팔로워들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우리 한학자 어머님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정말 마다우 피에스, 마다문이라고 하면서 참 직접 뵙기 위해서 이스간도 찾아오고 또 서울도 우리 천정우에도 오고 또 라스베가스도 직접 부부가 찾아오고 또 이분이 여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하고도 가까워요. 이게 많은 대형 교회에서 왜 참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단호하게 지금 한학자 어머니가 추구하시는 초종교, 초교파로 가지 않으면 인류 앞에 평화가 없다. 이런 걸 내가 하는 일을 거부하면 너희들하고 관계를 끊겠다. 그러면서 강하게 우리 편에 서 있는 그런 분입니다. 참 정말 의로운 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이분이 며칠 전에 지난 2주 전에 일본에서 지금 일본 문제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대 아마 미국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전화통을 들고 일본 최고 책임자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일본이 하고 있는 이 불법 부당한 일에 대해서 오늘 인류 전체가 그리고 정말 자유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부당한 일은 스탑하라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의로운 분이 뉴트 깅거리치 전 하원 의장입니다. 이분은 하원 의장을 오래전에 하셨지만 이분은 사실은 오래전 그 조지아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였거든요. 그때부터 참 부모님이 미국에 가셨을 초기에서부터 언제나 우리 참부모님을 서포트해 주셨던 의로운 의인입니다. 그 이후에 정계에 가셔서 이제 하원 의장을 지금 역임하셨는데 지금도 이분은 한 20명의 그 싱크탱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가야 할 보수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지 전화 통화하든지 가장 최측근인데 이분도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거든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국 정부를 서포트하고 한국의 정책, 특히 참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평화 구상 정책에 오늘 워싱턴 타임즈와 한결을 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누구보다 앞서서 주장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내년 행사에 중요한 주역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아젠다 47으로 47대 대통령이 7가지의 중요한 정책으로 미국을 강력하게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반이 있는 쪽으로 지금 아프리카로 가서 다시 아프리카를 수습하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제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한 일은 하나 없고 저는 우리 참부모님이 주신 미션 가운데 그 제 타이틀 가운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타이틀이 특명총사라는 타이틀입니다. 특명총사. 한번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명하셔서요. 특명총사.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한부모님의 신부름꾼이고 학생이고 대변자일 뿐입니다. 그 대사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결국은 제가 하는 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부모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해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섭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그분들의 섭리관, 그분들의 한국 통일관, 세계 평화 관점 이런 것들을 이런 지도자들과 논하는 게 저의 미션이고 사명이거든요. 철저한 크리스찬이면서도 정말 아프리카의 가장 참 존경받는 민주세계의 지도자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의 제일 큰 나라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적극적으로 참 부모님의 정말 뜨거운 편이십니다. 이분은 어머님께서 그 주지사 시절에 거기에 강연을 가셨는데 사실은 많은 그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을 모시는 집회에는 그때 우리 캐시 리건이 아프리카의 회장이 아프리카의 경제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에서도 돕기가 쉽지 않고 그때 돈으로 사실 한 7만 불 정도 경비가 필요했는데 이 주지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아주 no problem 아무런 조건 없이 이분이 모든 경비를 다 부담을 해서 어머님의 대회를 크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운세가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2억 3천만이나 되는 그 나이지리아 인구 가운데 50%는 크리스찬이고 50%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대통령이 나오면 런닝메이트로 크리스찬을 데리고 와요. 그다음에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나오면 런닝메이트로 무슬림 후보를 부통령으로. 근데 이분이 주지사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좀 넘어서 곧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부통령으로 이제 뽑혀서 런닝메이트로 가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어서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2년 있다가 아파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 그냥 승계를 했죠. 선거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대통령 나가서 당선이 되어서 다시 4년 임기를 하셨을 때에 우리 참모님 양이분을 국빈으로 초청을 하셔서 다녀오셨습니다. 정말 의로운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의인이 이분이 아프리카의 그 세네갈에서 무려 12년을 대통령을 역임을 하고 그 전에 국회의장을 4년을 수상을 4년을 지냈던 분이거든요. 또 국회의장 2년을 하고 그는 20년을 세네갈을 통치했던 지도자인데 이분이 정말로 우리 참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특별히 세네갈에서 우리 어머님이 가셨을 때 누구보다도 환영을 하시고 직접 1대1로 만나셔가지고 정말 당신이 누구시다, 서민적인 사명, 원리적인 내용을 아담해야부터 쭉 설명을 다 하시고 결론으로 아예 내가 참 부모님께서 오신 그 미션,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참 부모님성, 부모이신 하나님 이런 걸 다 설파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사명을 띠고 온 독생녀다 하는 것을 아예 직접 참 가르치고 말씀을 하신.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어머님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만나보면 만나자마자 그렇게 그 어머님의 안부를 물어요. 정말 참 심정적으로 어머님을 존중하고 참모님 양이분을 누구보다 따르는 그런 훌륭한 평화대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왜 세네갈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사진이 참 역사적인 사진인데요. 2018년도에 그 어머님이 서 계시는 요 문이 뭐냐면요. 그 문을 바로 나가면 이제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세네갈에서 뉴욕과 세네갈에서 남미가 제일 가깝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러분 7시간이면 가요. 뉴욕에서 7시간밖에 안 걸려. 대서양만 건너면 세네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게이트를 통해서 팔려간 노예들이 2,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이트를 통해서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와. 그래서 Doors of No Return, 돌아오지 못하는 문. 그러니까 얼마나 애환이 서린 것입니까? 여기에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지금 그 불쌍한 원혼들을 달래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성령을 쭉 뿌리셨어요. 이걸 대통령이 알아. 그러니까 세네갈 대통령은 잊을 수 없는 이런 참 위대한 인류의 어머니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평화의 어머니로 어머님을 존중하는 그런 가슴에 아주 아로 새긴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오바마 대통령 또 미셸 오바마 같이 이 문을 갔잖아요. 여기에 정말 언젠가 여러분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글로벌 그 변화, 말하자면 기후 변화 글로벌 위원회를 반 총장이 가장 그 사무총장일 때 역점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이 GCA라고 하는 글로벌 그 기후 변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반 총장께서 이 마키셀 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유엔에서 활동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 마키셀 대통령이 이제 이 글로벌 위원장을 맡게 되면 또다시 유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다 유엔 사무총장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번 행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이제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에서 2개의 큰 국제회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ICAP이라고 회의인데 이건 뭐냐면은 아세아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정당 대표. 그래서 중국의 인민당도 오고 북한의 조선노동당, 한국에도 여야가 다 왔어요. 이런 그 회의에 한 2,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CPP니까 이 캄보디아 인민당 총재로서 이 훈센 수상이 이 회의를 주관했거든요. 여기에 UPF로도 파트너로 우리가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ICAP의 공동 의장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참부모님의 아주 또 특별한 팬입니다. 평화대사이시고 한국에 우리 행사에도 왔습니다. 이분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받은 양반이에요. 아주 자부심이 있어. 언제든지 북한 문은 자기가 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참모님을 중심으로 평화 통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의인들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IPTP라고 하는 관용과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여기에서 마지막 그동안 어머님께서 아세아 유니언 포럼을 이제 나고야에서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근 4, 5년을 이 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헌장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UPF가 파트너로 MOU로 체결을 하면서 발전시켜서 마지막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최종 회의에서 그리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센 수상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UPF가 공식적으로 이 세계 평화 헌장의 창설 멤버로 들어갔어요. 창설 멤버로. 이것이 법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다자 기구의 회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동안 UPF는 아버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에 아벨 유엔으로 하신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력이 없어요. NGO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자기구의 공식적인 기구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 스테이트와 난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와 비정부 기구이지만은 자격이 있는 단체가 같이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유엔 평화 세계 평화 헌장 유니버셜 피스 차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국가와 비영리 단체인 UPF 같은 비국가이지만 이것을 non-territorial state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토가 없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여러분 바티칸은 영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사들을 보내는 바티칸은 하나의 세계 본부입니다. 세계 정부입니다. 바로 이 세계 정부를 우리는 세계 본부로 어디를 구상하느냐면 천일 성정이 되는 것입니다. 천원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천일국의 세계 본부의 중앙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on-territorial state의 헤드쿼터가 본부가 천원국이다. 그것이 어머님의 구상이시에요. 그래서 천원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치리하는 중앙청 기능을 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UPF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멤버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어머님을 모시고 그 천일 성전 천원궁의 대회의실에서 공식적인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계 의원연맹, 전 세계 193개국의 국회의원들이 다 가입된 의원연맹의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아세아의 의원연맹의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하고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평화헌장에 맨 먼저 사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분이 의외롭게도 작은 나라지만 정말로 우리 참부모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에 프린시페 쌍토메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나라는 전체가 아예 축복을 받았어요. 전체가 아예 어머님이 가셨을 때 아예 그냥 그 나라 대통령, 수상, 아예 의회, 장관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우리 YSP가 청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지금 교육을 하면서 나라 전체가 사실은 천일국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1호 천일국으로 선포를 하실 정도거든요. 그 나라 이제 국회의장이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국회의장회의에 이렇게 지지 서명을 냈습니다. 이분들이 다 현역 책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훈센 수상과 다시 1시간 정도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내년 행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참 가슴 깊이 나누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지지하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 콜롬비아의 전 대통령인데요. 대단한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평화운동가고 이분은 그 회장으로서 자유세계에 있는 정당들의 모임입니다. 자유세계 정당. 그러니까 프리 데모크라시 월드의 파티의 책임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에크낫이라고 여러분 이분이 네팔 협회장을 하다가 국회의원 지금 2번을 지내고 장관을 또 2번을 지낸 또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정말 우리 참부모님이 길러내신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참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아주 중진 의원으로 언제든지 유엔 대사나 미국 대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UPF를 책임 맡고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되면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 가겠습니다. 지금 네팔 현재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키우는 그래서 미래의 네팔의 지도자로
부모님께서 특별히 키우시는 그런 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게 가정당이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가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 가정당의 대표로 이분이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현역으로. 지금도 가정당 총재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당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 CDI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I가 정식으로 가정당을 세계 정당의 하나로 등록을 받아서 같이 이제 정당회의가 모일 때 모이도록 그렇게 통과를 시키는 작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정당 대표들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주도해 왔어요. 이건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2월 1일입니다. 우리 한남동 어머님께서 한남동을 완전히 이제 공간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참 오랫동안 계셨던 그 성소로 보관만 했는데 이걸 천일국 대사관으로 활용을 하라. 여러분 한남동에 가면 앞에 써 있어요. UPF 천일국 대사관 이렇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천일국 대사관 하면 거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많이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보국 회장이 거기 초대 관장을 하다가 지금 이현영 회장 우리 종교협의회 책임자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얼마 전에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아바 야콥이라고 에티오피아의 그 아키비숍 대주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 그 로만 카톨릭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그 정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 정교회도 교황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황 바로 밑에 정교회의 그 전통교회.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남동에 모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약 한 6,500명의 군대를 한국전에 파송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작년에 한국에 왔던 지금 91세 된 참전용사들이거든요.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살다가 참 희생을 하고 120여 명이 와서 희생하고 500여 명이 참 부상을 당했던 그 참전 국가인데 이 비숍이 자기 교단에서 다 보냈대요. 자기 교단에서. 자기 오소독스 교회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보내서 자기 교단 안에 추모의 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특별히 고마워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나라가 여기 동티모르라는 나라거든요.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하고 호주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200여 년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이웃나라 인도네시아가 또 채가버렸어요. 인도네시아. 그때부터 75년부터 99년 유엔이 개입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여기에 계시는 구수마오 총리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일제하에 독립사처럼 게릴라로 그러면서 이제 잡혀가지고 종신형을 받고 또 20년으로 감형이 됐다가 유엔에서 계속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포르투갈의 총리일 때에 적극 후원해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2000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 초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대 수상을 하다가 하면서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다정다감한 분인지요. 거기 가면 이렇게 뭘 쇼를 하나씩 줘요. 쇼를. 예, 이것만 제가 가서 한 5군데를 받았습니다. 참 그런 전통입니다. 그건 굉장한 그 다감한 표시인데 이분에게 이제 내년에 행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천왕궁의 천일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하나의 의인이에요. 이분이 2014년도에 제1회 선악평화상을 시상할 때에 한국에 왔습니다. 현직 수상으로 와서 참 부모님의 선악평화상의 시상에 대한 그 의의를 듣고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10만 불을 헌금을 하겠다. 선악평화상 재단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제회의에 많은 VIP들이 왔지만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10만 불을. 그래서 그 어려운 나라인데 어떻게 10만 불을 보내겠나 했더니만 나중에 정말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내냐면 한국협회로. 그래서 선악평화재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잠시 수상에서 물러나가 있다가 다시 수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설립을 한 게 뭐냐면 G7 플러스라고 하는 20개 국가를 묶었습니다. 그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분이 이 나라가 99%가 크리스찬이에요. 99.8%가. 그런데 그 가운데 98.8%가
카톨릭이고 1%가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인구로서 가장 비율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2달 전에 그 교황이 거기를 가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유엔 사무총장도 거기를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나라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일한 추기경이신데 이번에 만나서 이 취지를 듣고 제가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 추기경님이 내년에 우리 행사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구스마오 총리가 정말 큰 공적을 지금 세운 게 뭐냐면 20개 연약하지만은 갈등에서 벗어나와서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를 모았습니다. 그 나라가 G7 플러스라고 하는 20개 국가인데 인구가 2억 6천입니다.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2억 6천을 묶는 국가의 대표들을 묶어서 이 G7 플러스 본부를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15주년이거든요. 15주년. 그래서 이분이 사무총장인데 그 15주년 행사를 이제 여기 딜리라고 하는 수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께서 이 구스마오 수상의 참 평화에 대한 공적, 생애를 자유와 민주를 위해 살아온 그 공적 이런 것들을 보아서 지금 특별한 상을 하나 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1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적으로 그 뜻을 전하면서 그 G7 플러스 회의하고 우리가 겹치는데 아예 그 회의 장소를 G7 플러스의 창설 정신이 분단 문제, 컴플릭 문제 이런 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라면 한국처럼 지금 긴장된 곳이 없다. 한국의 DMZ에 가서 회의를 해라. 내가 그 장소를 빌릴 테니까. 한국으로 전부 오는 게 장소를 옮기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좋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20명의 국가대표가 전부 참석합니다. 국가대표인데 그 나라의 수상이나 외무부 장관이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의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한국으로 전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줌 회의를 계속하고 그 프랙티컬한 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UPF는 이 G7 플러스하고 MOU 체결을 해서 같이 파트너로서 그게 이제 파트너가 아니고 이제 멤버로 승격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G7 플러스의 헌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 UPF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UPF는 어떤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가는 아닙니다. 정식 국가는 아니야. 독립된 유엔에 개별된 국가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 바티칸처럼 non territorial state 그러니까 영토가 없는 국가입니다. 바티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국가 이름은 뭐냐면 천일국입니다. 천일국. 믿습니까? 천일국. 그렇죠? 우리 천일국 국가도 있잖아요. 천일국 국기도 있습니다. 천일국 꽃도 있습니다. 천일국 노래도 있고 모든 것 천일국 영토가. 그 천일국의 본부가 어디냐? 천원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원국, 천정국, 청평, 천원단지가 천일국의 메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천일국의 이름으로 요 멤버 스테이트로 UPF가 G7 플러스하고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유엔의 한 기구로 들어가면서 회의할 때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참부모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본격적인 아벨 유엔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상은 이제 이 내년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그 관계 국제 기구들을 묶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아벨 유엔을 론칭할 겁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해줄 중요한 분이 며칠 전에 한국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발칸 반도가 유럽의 또 화약고거든요. 발칸 반도가 그 세르비아라든지 주변의 나라들 굉장히 갈등 지역에서 무려 8년간을 대통령을 역임하고 평화대사로서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 세르비아의 전 대통령입니다. 보리스 타디치라고 저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저 천무원의 이청우 처장이 아주 또 가까운 또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 세르비아는 참 우리 그 김성령 선교사라든지 그 우리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또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유럽의 잭마리옹 회장이라든지 우리 좋은 기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이분은 UPF가 인터내셔널한 국제 조직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발판을 가진 대단한 단체다. 누구보다 앞장서 지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에 와서
참 부모님을 뵙고 또 천원궁을 다 둘러보면서 참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겠다. 그렇게 저희하고 깊은 회담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젊은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닉슨 전 대통령의 손자예요, 손자. 이분이 이제 변호사하고 공화당의 그 중요한, 자기 아버지가 그 뉴욕의 책임자거든요. 그 얘기를 나누다가 너 할아버지 스토리를 아느냐? 우리 참모님 양이분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할아버지가 탄핵에 있을 때, 여러분 들으시죠? 그 단결하라, 유나이트, 그다음에 러브, 사랑하라, 포기브, 용서하라, 용서하라, 단결하라, 사랑하라. 아버님이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외치시면서 아주 신문에 크게 나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참모님 양이분이 너 할아버지 구해드린 거 아느냐? 아주 잘 알아. 그래서 아예 제가 신문을 카피를 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내년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하는 그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그냥 또 하나의 참 평화회관을, 피스 팰리스를 봉헌하는 그런 외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는 천일성전을 참 부모님 양이분의 피와 땀과 눈물의 그 생애의 마지막 작품으로 하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여기에 대한 그 어머님의 그 눈물겨운 정성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24시간 가운데 거의 전체 모든 시간을 관심을 여기에 집중을 두시면서 정성을 들이시고 하나하나 디테일한 걸 체크를 하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을 향한, 늘 가끔 이제 그 우리가 어머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지만, 가끔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을 부르시는 거하고 느끼시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많은 차이가 느껴요. 저는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평생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정말 그 아버지를 정말 피부치 아버지 이상의 본질적인 아버지로 느끼느냐, 그런 감정에서는 아마 어머님이 느끼시는 부모님에 대한 그 감정하고는 우리가 많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지극한 효정스러우신 그 심정,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내적으로 가장 큰 중요한 화려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부모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세계 구축, 한반도 통일을 넘어서서 이루기 위한 이 5가지 기구가 이번에 론칭이 됩니다. 첫째는 아세아 퍼시픽 유니언 포럼입니다. 이 어머님의 나고야에서의 선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5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공식적으로 오기 전에 전부 헌장을 발표를 하고 헌장을 사인을 하고 오셔서 공식적으로 아세아 퍼시픽 유니언 포럼을 론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엔에 등록을 해서 다자기구로 공식적인 아벨 유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장단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나의 기구로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또 20개국의 외무부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G7 플러스가 한국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세아 지역의 한반도에 허브를 두도록, 지금 말하자면 그 브랜치죠. 하나 유럽에 있거든요. 아세아 지역에. 그러게 되면 한국이 그 중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미의 국회의장단 회의가 9명의 그 중미 국가가 국회의장들이 이미 UPF하고 오래전에 MOU를 맺었거든요. 여기에 오브저버까지 해서 30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단들이 한국에서 회의할 것을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국회의장들이 전체 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박수 안 하시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훈센 수장이 발표했던 유니버셜 피스 카운슬의 세계 평화 헌장의 마지막 최종적인, 말하자면 세계 평화 헌장 프로젝트 안에 아세아 태평양 유니언 포럼을 출범을 시키고 그 헌장의 완성을 참 부모님께 봉헌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천원궁이 아벨 유엔의 헤드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85개 국가 이상이 실제로 참여하며 UPF가 그 중심의 파트너로, 멤버로 조인하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일들의 보트 출석권, 그다음에 보트 맞으면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UPF의 이상을 이번에 완전히 아벨 유엔으로 세계 앞에 발표할 수 있는 결정적 레벨로 이번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봐도 국내에 기반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국내.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강력하게 오늘의 난국을 뛰어넘어서 가자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통일준비국민의원을 지금 1000만 옛날에 사인을 받았잖아요. 제5유엔 사무국 이것을 실체화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100만 명의 평화도의사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UPF의 전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선문대학에 모여가지고 최종의 열쇠는 대한민국입니다.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대국민 운동이 필요합니다. 통일준비국민의원 운동과 평화대사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해서 평화대사와 통일준비국민의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이렇게 결의하고 다짐하면서 전국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간단 없이 제가 하루에도 10개 이상의 보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요. 정말 예산 지원도 없어요. 그러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만여 명의 평화대사들이 한 달에 10,000원씩을 자진해서 CMS로 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활동을 스스로 해가고 있어요. 이러한 그 좀 저력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 이곳 천성교회에 김석진 교구장님 중심으로 남산시민대학 아까 여러분 보셨죠? 구청장, 구의원 다 오셨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 특히 이 용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중심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저기 지금 양쪽에 광화문에 가서 나오는 양쪽을 보십시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다 스탑하고 각각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헌재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대통령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헌재에서 파이어를 할 것이고 대통령의 정책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발동했다고 인정이 되면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울 것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어린아이들이 가가지고 풍선을 들면서 대통령을 저주하고 끌어내리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미래를 줘야 되고 그리고 어른을 존경하고 나라의 책임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데에 앞장서게 하는 이러한 운동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은 그건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돼. 대통령이 무리한 행동이 잘못됐다면 대통령도 반성해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경천 애인 그리고 경로사상 그리고 나라의 질서와 나라의 제도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은 국민교육으로 돼야 됩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국가의 미래 국가관을 심어주는 확실한 운동을 우리 평화대사들이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 전국에 지금 동시다발로 4월 말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 여러 가지 각국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 신한국 포럼을 지속적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 설명이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직 정상들 이번에 오실 분들이거든요. 현직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가운데 여러분 그 폴라 화이트 아자 여흥 목사님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틴 루터 킹 3세 이분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인권운동가요. 참 자유민주투사인 마틴 루터 킹의 3세 우리하고 같이 중동평화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오시면 다 국가 정상급으로 어디서나 모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또 제리 파월 목사님,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의 2세 목사, 2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복음운동가들이 지금 전부 이번 우리 행사에 참석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엘 존스 비숍 어머님을 모시고 가정연합 깃발을 교회에 달았던 아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오른쪽에 그 맨 밑에 아키비숍 스탈린 옆에 이렇게 수염이 난 분이 있죠. 이분이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힌두교 지도자인데 이분을 따르는 팔로워가 5억 명이에요. 5억 명. 현재 인도의 수상도 이 종단에 속하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스리스리 라비상카라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데
지금 긴밀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2, 3주 안에 제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오게 되면 정말 이번 행사는 좀 세계적인 행사로서 종교 지도자로서도 탑 클래스가 모이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현직 국회의장들이거든요. 현직 의장들이 이렇게 대거 참석을 하고 전직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전부 다 VIP예요. 모두가 다 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되고 대통령이 환영해 줘야 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파트너가 지금 애매해서 좀 걱정입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에 이런 분들이 전부 지금 현재까지 99% 다 컨펌이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UPF와 우리 행사준비위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회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잘 훈련된 부모님께서 잘 훈련시켜준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또 한국에서도 아주 노련한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한국에 희망을 주고 또 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또 남북 통일을 평화롭게 가는데 협조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참 심판하고 정복하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참 부모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칼과 참 창을 내려놓고 쟁기와 보석을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농사를 지어나가는 그런 참 부모님의 평화의 사상, 평화의 어머니, 참 부모님의 그 위대한 사상이 오늘 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열어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분들이 전부 퍼스트 레이디들이거든요. 여성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늘 참 암송을 하는 타고르의 그 시의 마지막 구절,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 어디를 살펴봐도 특히 여러분 정치 현장을 보면 대한민국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해방 이후에 어느 한때 정치가 안정된 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계 6대 강국, 세계 7대 G7 국가 이렇게 키워온 것은 하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나라의 부모는 주인은 저 여의도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같이 여야를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화롭게 남과 북을 아우르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중심에 설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것을 알고 이 선민의 중심으로 보내신 참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통해서 발표된 두익사상 하나님주의를 어떻게 남북을 아우르면서 저 북쪽의 거짓과 위선된 사상을 흡수소화하고 제3의 통일론으로 이 민족이 가야 할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평화대사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의 간성들이요, 책임자들이요, 실무자들인 것을 느끼면서 정치인들에게도 가르치고 각성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방향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여야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소야대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력으로 서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국사를 놓고는 여야가 당파적인 이익을 뛰어넘어서 단결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저께는 어떤 대통령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맨 먼저 전화가 한학자 총재님, 한학자 마담은 괜찮으시느냐. 밖에서 보니까 시큐리티가 걱정이 되는가 봐. 그래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괜찮냐, 걱정이 없냐, 잘 계시냐. 그래서 아무렇지 않다, 괜찮다, 이거 여야 싸우는 건 다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건 성장통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밖에서는 그 CNN이나 이런 뉴스들이 자꾸 좀 자극적인 것만 보이거든. 자극적인 것만.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광화문에서 자꾸 저렇게 참 양측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러는 거 그대로 CNN에 나가는 좋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날씨도 추운데 밖에 나오지 말고 전부 각자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도 집에 있고, 그리고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 헌재를 믿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없는 거죠.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여야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대법관의 양심을 지켜야. 저한테 전화한 분이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대법원장.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오랫동안 대법관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저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오냐. 법에 맡겨라. 법에. 헌재에 맡겨라. 저한테 그걸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중심한 철저한 본연의 참된 하늘 조국으로 가야 할 이 길이 좌우가 혼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지난 6, 7년간 아주 지고의 정성을 들이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 앞에 봉헌하고 이것을 세계가 평화로운 길로 가기 위한 중앙청 기능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참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염원을 상처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국가가 도와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평화대사,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 모두가 다 이 고귀한 하늘의 섭리와 뜻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옹호하고 도와드려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종을 하고 세계 앞에 알려야 됩니다. 그런 미션이 우리 뜻을 아는 통일가의 여러 지도자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평화대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귀하신 천진 참 부모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참으로 유니언 포럼을 론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엔에 등록을 해서 다자기구로 공식적인 아벨 유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장단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나의 기구로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또 20개국의 외무부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G7 플러스가 한국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세아 지역의 한반도에 허브를 두도록, 지금 말하자면 그 브랜치죠. 하나 유럽에 있거든요. 아세아 지역에. 그러게 되면 한국이 그 중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미의 국회의장단 회의가 9명의 그 중미 국가가 국회의장들이 이미 UPF하고 오래전에 MOU를 맺었거든요. 여기에 오브저버까지 해서 30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단들이 한국에서 회의할 것을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국회의장들이 전체 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박수 안 하시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훈센 수장이 발표했던 유니버셜 피스 카운슬의 세계 평화 헌장의 마지막 최종적인 말하자면 세계 평화 헌장 프로젝트 안에 아세아 태평양 유니언 포럼을 출범을 시키고 그 헌장의 완성을 참 부모님께 봉헌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천원궁이 아벨 유엔의 헤드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85개 국가 이상이 실제로 참여하며 UPF가 그 중심의 파트너로 멤버로 조인하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일들의 보트 출석권, 그다음에 보트 말하자면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UPF의 이상을 이번에 완전히 아벨 유엔으로 세계 앞에 발표할 수 있는 결정적 레벨로 이번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봐도 국내에 기반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국내.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강력하게 오늘의 난국을 뛰어넘어서 가자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통일준비국민의원을 지금 1000만 옛날에 사인을 받았잖아요. 제5유엔 사무국 이것을 실체화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100만 명의 평화도의사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UPF의 전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선문대학에 모여가지고 최종의 열쇠는 대한민국입니다.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대국민운동이 필요합니다. 통일준비국민의원 운동과 평화대사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해서 평화대사와 통일준비국민의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이렇게 결의하고 다짐하면서 전국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간단 없이 제가 하루에도 10개 이상의 보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요. 정말 예산 지원도 없어요. 그러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만여 명의 평화대사들이 한 달에 10,000원씩을 자진해서 CMS로 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활동을 스스로 해가고 있어요. 이러한 그 좀 저력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 이곳 천성교회 김석진 교구장님 중심으로 남산시민대학, 아까 여러분 보셨죠? 구청장, 구의원 다 오셨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 특히 이 용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중심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저기 지금 양쪽에 광화문에 가서 나오는 양쪽을 보십시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다 스탑하고 각각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헌재에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대통령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헌재에서 파이어를 할 것이고, 대통령의 정책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발동했다고 인정이 되면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울 것입니다. 지금 광화문에 어린아이들이 가가지고 풍선을 들면서 대통령을 저주하고 끌어내리라고 하는 이런 행동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미래를 줘야 되고, 그리고 어른을 존경하고 나라의 책임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데 앞장서게 하는 이런 운동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은 그건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돼. 대통령이 무리한 행동이 잘못됐다면 대통령도 반성해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경천 애인, 그리고 경로사상, 그리고 나라의 질서와 나라의 제도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은 국민교육으로 돼야 됩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국가의 미래, 국가관을 심어주는 확실한 운동을 우리 평화제사들이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 전국에 지금 동시다발로 4월 말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 여러 가지 각국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 신한국 포럼을 지속적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 설명이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직 정상들, 이번에 오실 분들이거든요. 현직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가운데 여러분 그 폴라 화이트 아자 여흥 목사님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틴 루터 킹 3세, 이분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인권운동가요, 참 자유민주투사인 마틴 루터 킹의 3세, 우리하고 같이 중동평화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오시면 다 국가 정상급으로 어디서나 모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또 제리 파월 목사님,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의 2세 목사, 2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복음운동가들이 지금 전부 이번 우리 행사에 참석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엘 존스 비숍, 어머님을 모시고 가정연합 깃발을 교회에 달았던 아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오른쪽에 그 맨 밑에 아키비숍 스탈린 옆에 이렇게 수염이 난 분이 있죠. 이분이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힌두교 지도자인데 이분을 따르는 팔로워가 5억 명이에요. 5억 명. 현재 인도의 수상도 이 종단에 속하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스리스리 라비상카라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데 지금 긴밀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2, 3주 안에 제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오게 되면 정말 이번 행사는 좀 세계적인 행사로서 종교 지도자로서도 탑 클래스가 모이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현직 국회의장들이거든요. 현직 의장들이 이렇게 대거 참석을 하고 전직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전부 다 VIP예요. 모두가 다 오면 대통령을 만나야 되고 대통령이 환영해 줘야 할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파트너가 지금 애매해서 좀 걱정입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에 이런 분들이 전부 지금 현재까지 99% 다 컨펌이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UPF와 우리 행사준비위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회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잘 훈련된 부모님께서 잘 훈련시켜준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또 한국에서도 아주 노련한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한국에 희망을 주고 또 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또 남북 통일을 평화롭게 가는데 협조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참 심판하고 정복하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참 부모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칼과 참 창을 내려놓고 쟁기와 보석을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농사를 지어나가는 그런 참부모님의 평화의 사상, 그런 평화의 어머니 참부모님의 그 위대한 사상이 오늘 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열어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분들이 전부 퍼스트 레이디들이거든요. 여성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늘 참 암송을 하는 타고르의 그 시의 마지막 구절,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 어디를 살펴봐도, 특히 여러분 정치 현장을 보면 대한민국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해방 이후에 어느 한때 정치가 안정된 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계 6대 강국, 세계 7대 G7 국가 이렇게 키워온 것은 하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나라의 부모는 주인은 저 여의도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같이 여야를 초월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화롭게 남과 북을 아우르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중심에 설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것을 알고 이 선민의 중심으로 보내신 참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통해서 발표된 두익사상 하나님주의를 어떻게 남북을 아우르면서 저 북쪽의 거짓과 위선된 사상을 흡수소화하고 제3의 통일론으로 이 민족이 가야 할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평화대사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의 간성들이요, 책임자들이요, 실무자들인 것을 느끼면서 정치인들에게도 가르치고 각성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방향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여야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소야대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력으로 서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국사를 놓고는 여야가 당파적인 이익을 뛰어넘어서 단결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저께는 어떤 대통령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맨 먼저 전화가 한학자 총재님, 한학자 마담은 괜찮으시느냐. 밖에서 보니까 시큐리티가 걱정이 되는가 봐. 그래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괜찮냐, 걱정이 없냐, 잘 계시냐. 그래서 아무렇지 않다, 괜찮다. 이거 여야 싸우는 건 다 민주주의 과정이다. 이건 성장통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밖에서는 그 CNN이나 이런 뉴스들이 자꾸 좀 자극적인 것만 보이거든. 자극적인 것만.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광화문에서 자꾸 저렇게 참 양측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러는 거 그대로 CNN에 나가는 좋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날씨도 추운데 밖에 나오지 말고 전부 각자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도 집에 있고 그리고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 헌재를 믿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없는 거죠.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여야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대법관의 양심을 지켜야. 저한테 전화한 분이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대법원장.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오랫동안 대법관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저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오냐. 법에 맡겨라. 법에. 헌재에 맡겨라. 저한테 그걸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중심한 철저한 본연의 참된 하늘 조국으로 가야 할 이 길이 좌우가 혼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지난 6, 7년간 아주 지고의 정성을 들이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 앞에 봉헌하고 이것을 세계가 평화로운 길로 가기 위한 중앙청 기능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참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염원을 상처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국가가 도와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평화대사,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 모두가 다 이 고귀한 하늘의 섭리와 뜻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옹호하고 도와드려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종을 하고 세계 앞에 알려야 됩니다. 그런 미션이 우리 뜻을 아는 통일가의 여러 지도자와 우리 자리에 계신 평화대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귀하신 천진 참 부모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참으로 곡절 사연 많은 역사의 질곡을 넘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 일어난 전쟁을 위해 65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주고 땀을 피를 흘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하늘이 천손민족으로 이 땅 위에 인류의 구세주요 참 부모님 양이분을 보내시기 위한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한 인류의 양심이었사옵니다. 이제 그 꽃이 세계 앞에 우뚝 피어나고 있는 이때에 나라가 혼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강력한 천권으로 이 나라를 수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모두가 다 본연의 본성의 중심으로 돌아가 위로는 하늘을 모시고 그리고 민족과 역사와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난국을 수습하고 평화, 통일 그리고 세계를 향한 웅대한 선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평화대사 그리고 식구들 위에 더욱더 이 시대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참 부모님이 여러 의인들을 동원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내년 행사를 놓고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더욱 크나큰 승리와 영광이 하늘과 세계와 조국 앞에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리올 때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양창식의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보고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